잡설입니다. 그런데 일단 어디서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아시죠? 근데 사실 저도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약간 어 언제부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안 읽는 버릇이 생겼어. 다 읽진 않았는데 여기 되게 재밌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상상의 질서. 그러니까 허구라는 거죠. 이거 유발 하라리 자기 자신도 말을 해요. 자기도 정말 세상의 어떤 진리, 정답 같은 것을 찾아 헤맸는데 결론적으로 적혀진 모든 것은 거의 다 허구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도 여기에 엄청 지금 동의를 하거든요. 허구라는 거죠. 진짜 맨 처음에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약간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정신이 나간다. 정신이 나가본 적은 없지만 정신이 나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흥분되기도 하면서 허무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구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볼게요. 이건 제가 락학 이론을 보면서 더 와닿은데요. 지금 제가 말한 게 뭐냐? 어떤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상상의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상의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모든 게 허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허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말, 그리고 언어적인 것들. 그게 허구라는 거죠. 어, 허구라는 것에는 되게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고정점이 없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또 언제든지 그래서 변화한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사회를 지탱하는 무엇이라는 거죠. 뭐 제가 그때 지금 기억나는 예시는 그건데요. 신이라는 개념이죠. 볼테르라는 사람이 신에 대해서 이제 자기 하인한테 자기는 신이 없다는 걸 알지만 자기 하인한테 그 얘기를 못 하게 돼요. 왜냐하면 신이 없다는 것이 진짜인데 그거를 허구로 믿고 있는 하인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신이 있다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신이 없다고 말하는 볼테르를 죽이러 올 거기 때문에 하인한테는 절대 이 얘기를 안 할 거라고 해요. 그런 게 상상의 질서고 허구인 것이라는 거죠. 약간 이렇게 오면 되게 섬뜩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말할게요. 볼테르는 신이 없다는 걸 아는데 신은 인간이 이렇게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잖아요. 근데 그걸 신을 믿는 하인한테 신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볼테르가. 신이 없는 게 맞는데. 근데 하인한테는 말을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걸 들으면 하인이 신을 믿는 자기 믿음을 바꾸기보다는 볼테르를 죽이러 올 거기 때문이에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볼테르를 죽여야 신이 있다라는 상상의 질서가 유지가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상의 질서라고 하는 건, 그리고 허구라고 하는 건 사람의 모든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람의 모든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서 그 생각은 허구인데?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분노하겠죠. 볼테르의 하인이랑 똑같은 행동을 취한다고요. 도대체 이게 허구임에도 이렇게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까요? 우리의 생각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불쾌랑 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사실 여러분이 쾌락이라고 느끼는 것도 불쾌하다고 느끼는 것도 여러분의 생각이잖아요. 허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불쾌함을 느끼고 우리가 쾌락을 느끼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환상이라는 걸 가져요. 그리고 우리의 환상에 일치되면 사람은 쾌락을 느끼죠. 근데 우리가 이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볼테르의 하인한테 얘의 환상은 뭐예요? 신이 있다고 믿는 게 환상이죠. 볼테르의 하인이 가지는 환상은 신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신이 없다라는 게 뭔가 드러날 때, 가령 자기 주인님이 볼테르가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할 때, 하인의 환상은 되게 강력하게 깨질 수가 있단 말이죠. 깨진다기보다는 위협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근데 그건 당연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환상이라는 것 자체가 내 생각이고 실제 세계의 진리가 아닌 내가 멋대로 믿어버린 허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럴 거잖아요. 그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는 엄청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걸 증상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유발 하라리는 뭔가 상상의 질서랑 허구라는 점까지는 나아갔는데 여기서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게 라캉이에요. 왜냐면 라캉은 제가 앞서 말했던 증상이랑 환상을 복합적으로 되게 결합되어 있는 그 어딘가에 향락, 즉 어떤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현실은 뭐냐라는 거죠. 이걸 real이라고 할게요. R-E-A-R, real 하는 거, real, 실제, 현실이라고 할게요. 이건 뭐냐는 거죠. 이거는 쾌락이랑 불쾌락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세상에 직접적으로 부딪혔을 때 느끼는 어떤 생명감이에요. 생명감. 이 생명감을 언어로 이렇게 돌린 게 증상 또는 환상이죠. 아시겠죠? 그럼 전 감히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상의 극단으로 가면 반드시 현실을 만나게 될 거예요. 환상의 극단으로 가면 반드시 현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우리의 과도한 만족이 있는 곳.
우리가 찾아 헤매이는 건 있잖아요. 사실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실은 증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증상과 환상을 구성해낼 수가 있죠,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의 일부가 증상이고 현실의 일부가 환상이라는 거죠. 현실 전체는 증상으로 환원되지 않고 현실 전체가 환상으로 환원되지만은 않아요. 현실이 있어야 증상이랑 환상도 있는 거죠. 현실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이어나가는 순간순간의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하죠. 현실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쾌락을 느낄 때 그 쾌락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은 여러분을 좀 슬프게 합니다. 왜냐? 환상이 거짓인 거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지점이고 여러분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상의 극단으로 잘 안 가요. 환상을 의심하지도 않죠. 가짜인 걸 뻔히 알고 있지만 가짜인 게 드러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느끼고 있는 게 환상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체 사회 너무 만연한 인간의 특성이에요. 예를 들면 마케팅이죠. 얼마나 여러분이 마케팅에 지배를 받는 건지 여러분이 즐기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미친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이제 이 환상을 가짜인 걸 알고 믿었는데 그 가짜라는 거를 까먹는 거지. 그럼 이때 정신병이 발병하는 거죠. 환상이 깨질까봐 어떤 수를 써서든 환상을 유지하는 뭐 리플리 증후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증상도 만나고 환상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상이랑 환상을 뛰어넘는 무엇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번 경험하는 처음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음. 그 현실을 여러분이 때때로 증상으로 느끼기도 하고 때때로 환상으로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랑 환상이 전부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환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은 어떤 양상이냐는 거죠. 즉 환상의 극단으로 가면 그 환상이 깨어지는 지점이 반드시 나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환상이 깨어지는 곳은 어디예요? 증상인가요? 깨어지는 건 아니죠. 환상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거죠. 환상이 깨어지길 바라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고통이 생기는 거죠. 환상이 깨어지든 말든 상관이 없으면 증상이 무슨 소용이에요? 증상은 오히려 새로운 경험이 될걸요? 환상이 깨지는 게 그걸 바라거나 신경도 안 쓴다면 환상이 깨지는 건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요. 고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증상은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이 영향을 받는 거죠. 환상이 깨어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깨어질 것 같은 그게 증상인 거예요. 근데 현실은 뭐냐는 거죠. 증상이랑 환상을 뛰어넘는 세계인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범주 밖에 있는 세계에 마음을 열 때 우리는 되게 현실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리얼한 현실을 접한 사람은 세계가 달라 보일 거라는 거죠. 내가 해석하는 말이 그냥 내가 현실을 만났을 때 어떤 이루 말할 수 없는 반응이라는 거지, 내가 거기서 아프게 느끼고 좋게 느끼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매 순간 살아가는 경험을 느낄 뿐이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거기서 딱 다시 출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유형이 너무 많이 보여요. 대부분은 자, 현실이 리얼한 거라면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석인 증상이랑 환상은 반대로 허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을 만한,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을 기반으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현실을 중심에 안 놓고 이걸 자꾸 사람들이 이 현실을 우리가 무어라고 지칭하면 무어라고 지칭한 게 증상이랑 환상이 되는 거니까 그건 허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지칭하기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도 비가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도면 그 도를 도라고 한 게 증상이랑 환상인데 이게 비가도가 되는 거죠. 그런 관계라서 우리가 자꾸 현실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증상이랑 환상이라는 이 허구적인 외관, 물질화된 이거를 두고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아, 내가 정답이야. 우리가 말로 짓거릴 수 있는 모든 것들 허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겨요? 여러분, 이게 믿기냐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파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죠. 그럼 이게 허구라는 거를 우리가 또 어떤 구조, 상상의 질서로 만드는 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라는 게 다 이런 형태화를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항상 결여라는 구멍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 할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뭐를 기반으로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되게 저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양쪽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딘가의 중심에 우리의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산다는 사람은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 눈에는 입자랑 파동이, 슈레딩거의 고양이한테 입자랑 파동이 너무 잘 보이겠죠. 근데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슈레딩거의 고양인데 때론 입자였다가 때론 파동이었다가 입자니 파동이니 하면서 졸라 싸우겠죠. 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어떤 때 입자고 어떤 때 파동인지 좀 알겠죠? 그런 겁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언제 입자이고 언제 파동인지 아는 건 뭘까요? 흔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할 수 있겠죠. 내 마음을 안다라는 거죠. 그걸 찾은 사람이죠.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거짓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 안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알고 있죠. 그런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많아요. 전 이게 다음 시대에서 재능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 그때는 정보를 빨리 손에 넣는 사람이 장땡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돈이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이런 슈레딩거 고양이를 이해하는 재능이 있느냐가 도가도 비가도를 이해할 수 있느냐가 분명히 재능으로 떠오를 거예요. 그걸 그 구멍에 서 있어야 전체가 보이거든요. 지식의 전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구멍에 서 있어야 지식의 전체가 보이죠. 구멍에 안 서 있으면 뭐예요? 지식의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이겠죠. 근데 이건 제가 항상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고민을 하긴 했는데 참 사람들은 맨날 속으면서 살아가구나. 그러니까 속이고 속으면서 살아가구나. 왜냐면 우리는 언어를 쓰는 존재잖아요. 뭐라 할 수 없는 것을 무엇이라 하고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서로 속고 속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속고 속히면서 살아가는 걸 모르는 애들은 속았다고 분노하겠죠. 그리고 속일 의도가 없었는데 누가 속였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겠죠. 근데 원래 속고 속히면서 살아가는 걸 아는 사람 눈에서는 좀 해방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되게 삶이 드라이해지죠. 환상도 없고 증상도 없으면 밋밋하기는 한 것 같아요, 삶이. 너무 기쁠 때도 화들짝 깨어나야 되고 너무 슬플 때도 좀 쿨해질 수는 있죠. 도대체 그런 밋밋한 삶을 왜 살아야 할까라는 건데 어떤 증상이랑 환상을 걷어내면요. 밋밋하긴 한데 되게 우연적으로 이렇게 경험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재미로 살아가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